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밤입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탈당 선언문의 첫 줄은 이렇다.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 분명히 두려움에 기린 것은 맞는데 안철수는 광야에 서본 적이 없다. 정치가는 광야에도 서고 광장에도 설 줄 알아야 한다. 이번에 혈혈단신으로 광야의 비바람과 광장의 아우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가슴에 담기 바란다. 이게 정치인의 시작이자 끝이고 끝이자 시작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음 일정 때문에 부득이 자정이 다 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서울 YWCA 강당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청문회에 돌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8개월, 특별법 제정 이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예산 문제 등으로 1년여를 표류한 끝에 겨우 뗀 첫발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과 피해자, 취재진으로 오늘 청문회장 가득 찼는데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증인들의 잇따른 책임 회피 발언으로 청문회장은 분노와 탄식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들은 참사 당시 해경이 세월호와 직접 교신 시도를 하지 않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 직접 선내에 진입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호중 특별조사위원의 질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군청 상황실에서 첫 번째로 질문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명단 작성 안 됐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본청에 관심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보고죠? 집계해가지고 빨리 보고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진행하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죠.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요. 지금 도착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계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사람한테 처음으로 음성으로 123 정장이 본청에다 보고한 사항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질문하는 게 명단 작성 안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당시 보고에 쫓기고 있었죠? 그래, 9시 한 20분쯤부터 YTN 보도가 이제 나가기 시작한 이래로 여러 기관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오죠? 청와대에서 9시 29분 경호실에서 맨 처음에 전화를 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안행부에서 전화를 하죠? 경찰청에서도 전화를 하죠? 도대체 어찌 된 거냐? 몇 명이나 구조됐냐? 사망자 있냐? 이런 식의 계속 질문들이 나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9시 32분에 청와대에서 다시 전화가 오죠?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에. 해수부도 요청하고 온갖 국가기관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본청에다가. 본청에서는 답을 해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없었죠? 그래서 123 정장한테 전화한 거죠? 정보 파악하려고. 보고하기 위해서. 현장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질문이 명단 작성 안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당시에 유선 전화를 하면서요. 네, 구명벌 투하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다. 헬기 쪽에 문의해달라라고 123 정장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본청에서는요, 형사과장이라는 분이 잘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도착했죠? 라고 물어보고 지금 상태가 어때요? 사람들이 보여요? 갑판에 보여요?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구명동이 보여요? 구명정은 보여요?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123정이 한 대답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본청에서는 이 중요한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구조 세력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통화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청와대에 보고하려고 자꾸 독촉을 하니까 보고는 해야겠는데 보고할 거리가 없으니까 123 정장한테 당장 유선 전화 걸어가지고서 이 어떻게 된 거냐고 꼬치꼬치 캐물어서 보고사항 만든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정작 구조 세력한테는 지시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TRS로 당신이 알아서 보고해라 라고 얘기하죠. 본청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청은 책임 안 지고 빨리 윗선에다 보고할 거리만 나한테 다오. 지금 그 태도 아닙니까? 본청의 태도가요. 해경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에게 구조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뒤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증인들의 면피성 발언이 이어지니까 참사 생존 피해자인 김동수 씨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면서 날카로운 물체로 자해를 시도해서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상자로 지정된 김동수 씨는 사고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는데 청문회 중간 즈음에 이 거짓말쟁이들 내가 너희들이랑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느냐 라면서 탄식을 쏟아내며 자해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동수 씨의 부인도 김동수 씨의 행동 짓고 쓰러져서 함께 비용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화물기사인 최재영 씨도 증언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탈출하리라 의사를 가지면 탈출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때 상황에서는 탈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있었으면은 충분히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최재형 참고인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탈출할 상황이라고 알려주고 결정해라 하면은 대부분 다 탈출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면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희가 봐도 되겠군요. 예, 3층 로비하고 그쪽 안쪽 방에 있던 이제 승객들은 탈출을 하라고 이제 지시만 있었으면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았었거든요. 예, 혹시 그때 당시 그 고무단정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근처의 상황이 뭐 기사나 이런 데 보면 뭐 와류 소용돌이 그래서 끌려들어가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파도가 심하다거나 와류가 심하다거나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랬다면 제가 얘기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수영도 못 하셨겠죠, 그죠? 예. 어렵습니다. 그 혹시 그때 당시에 있던 고무단정이 타고 있던 해경들이 안에다가 우리가 왔으니까 퇴선하라, 우리가 구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소리를 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탈당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실망스럽다면서 질타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측근인 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당대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당과 분열을 선택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약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당의 기득권을 깨는 혁신에는 반드시 저항이 뒤따르지요. 그런 저항을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과 안철수 또 박원순 등 당의 간판급 지도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하는 제안을 안철수 의원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그간의 당헌과 당규를 정비하면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고, 또 그것을 더 근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안철수 의원이 거부한 만큼 오히려 문재인 대표 체제를 비판한 것은 사리에 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혁신안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저항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안철수 의원이 힘을 한데 모으는 결정을 해주셨어야지, 오히려 혁신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수현 의원은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서 잘해야겠다는 심기일전의 기회, 정말 각오를 다지는 기회, 이런 것이 지금 대다수 의원들의 분위기라면서 안철수 의원 뒤를 따를 추가 탈당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론 박수현 의원 본인도 탈당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그 335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서로 전화도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로는 정말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심기일전의 기회, 예, 정말 각오를 다지는 기회, 이런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지금 분위기이고요. 예.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잘해야 되겠다. 정말 이런 그런 단합과 단결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혹시 박수현 의원께서도 무슨 탈당 이런 고민하십니까? 저는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예. 어쨌든 우리는 정말 집안에서도요. 네. 집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그렇다고 가족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 소위 진보와 개혁의 길, 또 그 길 안에는 다양한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께는 불안하고 다소 갈등으로 비춰줄 수 있지만, 그러나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저는 이 속에서 제가 맡은 역할을, 저에게 주어진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의원 같은 경우 탈당할 뜻을 밝혔고 많은 수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나갈까? 이런 얘기들 나와요. 왜냐하면 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한 후에 호남 비주류의 좌장이죠. 박지원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올렸냐면 SNS에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좋은 소식을 기다렸지만 까치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르고 빛날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이렇게 썼고, 주승용 의원도요. 안철수 전 대표 심정은 이해하지만 안타깝다. 호남의 민심은 분열이 아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두 인사의 이 발언들을 좀 종합해보면 사실상 탈당까지 갈 정도로 감행하진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호남 쪽 인사들 대규모 탈당은 없을 거다라는 의견들 나오는데요. 지금 당장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이제 야당이 좀 나눠지면은 국민들이 좀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이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기 때문에 관망하는 의원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가닥이 잡히고 국민들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선택을 하는 쪽으로 이동하면은 많이 이제 이동할 것, 의원님도 많이 탈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망이지만 이분들이 많이 탈당할 것. 수도권 의원들은 상당히 움직이기 어려울 거다면 총선이 너무 짧게 남아서. 그렇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조금 움직이기 어려우시죠.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결국은 현역 의원들이나 또 정치 희망생들은 이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당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뭐 현재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이고 의석수도 많으니까. 그렇죠. 현재 당이 더 유리할 보이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새정치연합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 그렇게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 새로운 선택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맹성토하면서 해임까지 주장하다가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로부터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라고 지시한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선 정의화 의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제2의 IMF가 터진 다음 의장이 손을 흔들어 봐야 소용없다면서 선거구 획정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의장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면서 정의화 의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야당이 모든 입법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게 비상상태가 아니라면 어떤 게 비상상태냐라면서 정부 여당 보고 야당을 따라다니면서 협상하라고 하는데 지금 야당 상황을 보면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면서 거듭 정의화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는 그런 발언 하지 말라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고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그만하라며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친박 이장우 의원은 더 나아가서 해임 결의안을 내야 한다면서 정의화 의장 해임까지 주장하니까 일부 의원들은 맞다 이러면서 동조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새누리당 출신인 정의화 의장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성토하기도 했는데요. 정의화 의장에 대한 해임까지 거론되자 지도부는 서둘러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도 의장실 점거, 지역구 활동 중지 등 정의화 의장 성토는 계속됐다고 참석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국회의장은 정의화 의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같습니다. 여러분은 친박의 이런 오버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사무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을 가짜 안철수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물에 묵어 안철수입니다. 물에 묵어요? 그게 뭡니까? 무소속으로 왔다가 무소속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정치를 무소속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돌아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직 총선까지 4개월 남았고요.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잠재적 가치를 따져본다면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을 겁니다. 탈당 이후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계시죠? 저는 예나 지금이나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오시기 전, 즉 안철수 현상이 한창일 때 말고는 그다지 지지율이 좋았을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일비는 몰라도 일희하던 때가 있으셨나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밖에서 강한 충격을 일으켜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너무도 명분이 없는 탈당이다라는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따라 나올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나중에 공천을 못 받으면 또 모를까. 근데 만약에 공천을 못 받는 사람 다 받아들이면은 그 퇴물들 끌어모은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지금 힘주어 말씀하시는 혁신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진심을 갖고 하면 됩니다. 진심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통하게 돼 있습니다. 천정배 신당과 손잡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낡은 정치, 그러니까 낡은 진보를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대해서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세력이다. 나는 한나라당이 한국 사회에서 그 어떤 정치적 확장성을 가지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2012년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 절망에 빠진 국민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한나라당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한나라당 정권 창출의 중심에 선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일 못하시겠네요. 아무리 사람이 귀해도 소수라고 해도 원칙과 철학에 맞아야지요. 아무하고나 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혁신의 철학이 맞아야 나는 한나라당 정권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이런 글귀가 적힌 홍보물을 뿌리고 다니면서 2012년 새누리당 공천 받으려 했던 사람이 지금 안철수 의원님 지근거리에 있는 이태규 씨입니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하지 과거가 더 중요합니까? 아이고, 사람이 먼저다. 그거는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는 문재인 대표의 선거 구호였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왜 붙잡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긴 무슨 사람이 먼저입니까? 그 사람 눈에는 사람이 친문밖에 없습니까? 문 대표는 이제 위선을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친문이 먼저다, 이렇게 표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누가 그렇게 세도를 누렸습니까? 친문 중에 누가 그랬다는 거죠? 친문이 다 해먹은 거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 보십시오. 2012년에 저의 정치 혁신안에 대해서 아마추어리즘에 극치라면서 비방했습니다. 아무리 문 대표와 성이 같아도 문병호 이럴 수 있습니까? 아이고, 문병호 의원은 친안철수 의원 아닌가요? 조경태도 탈당 안 하겠다고 나오는 판에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을 따라서 탈당할 그런 분 아닙니까? 아, 문병호 씨가 제 측근인가요? 문병호 의원은 이제부터 저와 혁신하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는 이제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민주당과 합당할 당시 정치 원로에게 전화하셔서 내가 민주당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마타도어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을 먹다니요? 민주당이 식품입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을 먹었다는 안철수 의원의 말씀은 없었던 말입니까? 민주당이라는 빵집의 빵을 먹었다는 얘기겠지요. 저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정치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등 즉 나라는 주어가 있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양보 따위는 없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아이가 혹시 어린이 할 때 아이는 아니지요? 별 내용도 없이 떼쓰는 아이 같은 정치. 에? 아이. 왜 눈을 때리세요? 아이, 눈, 아이지 않습니까? 눈을 때려달라는 말 아니었습니까?
논평.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중이라는 헌법 위의 헌법을 도대체 몇 번 더 행동으로 보여줘야 정신 차릴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친박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나는 이 편 저 편 아니며 타협과 상호 존중의 원칙편이라는 가당치도 않는 개가오, 아니 개씹 가오를 펼치는 정의화를 단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친박은 정의화 지역구를 아예 없애거나 김무성 지역구와 통폐 앞에서 둘 중 하나는 완전히 킬시키는 치킨 게임을 해야 할 것이다. 정의화는 하루, 아니 촌각이 급한 박동지의 현안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못하겠다, 야당과 협조해 오라고 하는데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행위가 확실하다. 정의화는 협조하라는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인지 안철수 신당인지 천정배 신당인지 박주선 신당인지 박준영 신당인지 김민석 신당인지 정의당인지 노동당인지 녹색당인지 경제공화당인지 고려당인지 이성당인지 나아가 숭구리당당 숭당당인지 어디와 합의하라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의화는 의사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병은 고치지 못할 망정 박동지의 화병을 돋구고 있는데 친박은 직권상정을 싫어하는 정의화가 직권상정 대신 심상정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그의 이미지에 먹칠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는 허울뿐인 민주공화국으로서 박동지의 실질적인 왕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낭동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똑똑히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중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3도로 비슷하겠습니다.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도 점차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서 춥겠습니다. 네, 오늘 석간 브리핑 매우 늦었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